배관 부속 재료 중 트랩 및 여과기, 트랩이라고 하면 배수 트랩과 전기 트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기 트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트랩은 우리가 열매를 전기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트랩입니다. 전기는 못 지나가고 응축수만 빼물어서 잡열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밸브가 전기 트랩이고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랩의 구비 조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찰 저항, 내식 내구성, 공기 빼기, 응축수 연속 배출, 압력과 유량에 대한 작동 확실, 전기 트랩의 구비 조건입니다. 전기 트랩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기계식, 온도조절식, 연력학식, 전기 트랩의 종류에 대해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빈도가 잦습니다. 꼭 봐주시면 되겠고, 기계식은 비중차를 이용합니다. 온도는 온도차를 이용합니다. 연력학자는 유체각 특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버킷이나 플로트식은 기계식입니다. 버킷이나 플로트, 바이메탈 벨로즈는 온도식입니다. 오리피스나 디스크식은 연력학식 트랩입니다. 아래 그림, 버킷식, 플로트식, 디스크, 스모크 트랩, 오리피스식 개념입니다. 트랩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응축수의 연력학적 특성에 따라서 하는 트랩은 무선식, 오리피스나 디스크식, 버킷, 플로트식은 무선식, 기계식, 바이메탈한 무선식, 온도식 트랩이 되겠습니다. 저압, 중압, 고압 어느 곳에 사용 가능하고 응축수 양에 비해서 공기도 함께 배출할 수 있는 트랩은 임펄스 전기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임펄스 트랩에 대해서 내용 중에는 없습니다. 열동식이나 기계식 트랩은 소형으로 만들지 못하고 대형입니다. 공기도 배출할 수 없는데요. 소형이면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트랩은 무슨 트랩? 임펄스 트랩이다. 압력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트랩 하나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전기 트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 트랩은 드럼 트랩 아닙니다. 이거는 위생 트랩이고요. 플로트 트랩은 기계식 트랩 중에 하나고, 충격 트랩은 연력학적 트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실제로 따지면 오답인 거죠. 충격 트랩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거나 쓰지는 않았는데, 플로트 트랩은 기계식 트랩이고, 열동식 트랩은 연력학적 트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출제자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하고 이해를 정리해야 됩니다. 저압, 고압 어느 곳에 사용하고 소형이고 공기 배출할 수 있는 트랩, 무슨 트랩? 임펄스 트랩. 임펄스 트랩만 2번 기출문제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펄스 트랩 외워주시고, 소형이고 공기 배출을 같이 할 수 있는 트랩입니다. 이제 위생 트랩에서 배수 트랩입니다. 배수 트랩도 통기관과 함께 출제 빈도가 많습니다. 배하수관에서 유해가스를 방지하는 것을 배수 트랩이라고 합니다.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 50mm부터 작으면 안 됩니다. 구비 조건, 안정적일 것, 세정작용이 있을 것, 유해가스 차단할 것, 구조가 간단할 것, 재료의 내식성이 풍부할 것, 이렇게 5가지를
암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수관, 위생 트랩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배수관 트랩의 가장 목적은 뭐죠? 유해가스.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 이렇게 외우면 배수관 트랩은 4번입니다. 위생 트랩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정세척 좋습니다.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 답은 2번이네요. 봉수가 확실하고 구조가 간단해야 됩니다. 100mm 이상이 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봉수가 깊으면 자정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6가지. 자기 사이펀, 흡인, 모세관, 분출, 증발, 관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할까요? 자기 사이펀, 감압, 모세관, 분출, 증발, 관성. 6가지에 대해서 잡아 놓으시고, 트랩의 종류로는 관트랩으로 SPU 트랩이 있습니다. 트랩의 종류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트랩은 바닥으로 바로 들어가는 트랩, P트랩은 벽면으로 설치된 P형으로 설치된 트랩, U트랩은 메인 트랩, 가옥 트랩이나 메인 트랩에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물 내부 수평 주방 끝에 설치한다. 그래서 가스 침을 방지하는 트랩은 무슨 트랩? 메인 트랩, U 트랩. 가솔린 트랩은 기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 트랩은 주방 등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트랩이 되겠습니다. 벽면 안에 매설하는 배수 수직관에서 접촉하는 트랩은 P 트랩입니다. P 트랩. 바닥으로는 S 트랩, U 트랩은 메인 트랩, 박스 트랩은 앞에 그림처럼 드럼 트랩, 벨 트랩, 가솔린 트랩, 그리스 트랩, 특수 트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트랩, 봉수 파괴 원인 등이 기출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수 트랩이죠. 박스 트랩 종류에서는 드럼 트랩, 요리장의 찌꺼기 방지 드럼 트랩, 벨 트랩, 바닥면의 배수에 사용하는 트랩입니다. 바닥면, 우리가 FD를 바닥면 벨 트랩으로 사용합니다. 가솔린 트랩은 자동차 가공장에서 설치하는 트랩, 그 다음에 그리스 트랩, 주방 등에서 쓰이는 사용하는 트랩입니다. 샌드 트랩도 존재를 합니다. 모래가 많이 발생하는 데에서는 모래를 걸러내고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샌드 트랩이란 말을 쓰지만 드럼 트랩의 한 종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찌꺼기를 고이게 하는 방법으로 샌드 모래도 제거하는 트랩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너는 배에 간 중요한 기기 앞에란 말이 빠졌는데요. 기기 등이 앞에 설치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기기 성능을 보호하는 것이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 종류로는 Y형, U형, V형 등이 있습니다. Y형, U형, V형 등이 있는데요. Y형은 45도 경사진 곳에 철망을 설치하고 유체 저항이 적습니다. U형은 둥근형을 수직으로 넣어서 유체의 흐름 방향이 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항이 큽니다. 오일 여과 기능에 사용합니다. 앞에서 봤던 가솔린이나 그리스 트랩에 사용되는 트랩이 U형 트랩입니다. 기출문제 전에 V형 트랩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주철제 몸체 중에 V형 여과망을 넣은 겁니다. V형 트랩입니다. 그래서 유체가 일직선으로 형성이 돼서 저항이 적은 트랩, 유체 저항은
V형, Y형, U형으로 유체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라인상에 설치되는 계층기의 배관 시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압력계 설치는 분기 후 1.5 이상으로 한다가 아닙니다. 유량계 설치 시 반드시 예과기를 설치한다. 중요기기 문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압력계 설치할 때는 분기 후에 1.5 이상으로 그를 띄우고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유량계 설치 시에는 입구 측에 예과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열전대 온조기는 충격을 피하고 습기, 먼지, 일광에 주의해야 됩니다. 액면기는 햇빛의 반대쪽에서 들어온 방향으로 부착을 합니다. 문제가 많고 하다 보니 알고 있어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충분히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트레이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형상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스트레이너, 위생 스트레이너는 Y형, V형, U형, S형은 트랩에 설치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트레이너의 종류와 특징으로 틀린 것, 저는 이렇게 문제 풀 때 틀린 것의 문제를 줄을 긋고자 합니다. 예. 특징만 읽었다가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Y, U, V형이 있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됩니다. V형은 유체가 수평으로 흐릅니다. 직각으로 흐르는 것은 U형이고요. U형이 Y형보다 유체 제한이 큽니다.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 트랩, 기기 등 맨 앞에 설치해서 유체 이물질을 제거하여 기기의 성능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는 무슨 기기다? 스트레이너를 설치합니다. 스트레이너의 종류 중 유체의 흐름 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방향이 바뀌므로 흐름에 대한 정익이 크지만 보수 점검이 유용하여 오일 스트레이너, 그립트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U형 스트레이너입니다. U형 스트레이너. 앞에서 이론과 문제에 대해서 유출 빈도가 꽤 많으니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좌측에 있는 기출문은 앞장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제 부속 재료 중 보온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온재 종류는 재질에 의한 분류, 사용 온도에 대한 분류. 재질에 대한 분류는 유기질은 뭐다? 타는 거다. 펠트, 코르크, 기포성 수지는 타는 겁니다. 무기질은 타지 않는 거다. 돌, 성면, 앞면, 규조, 탄산, 마그네슘, 유리섬유, 이들은 탄다, 안 탄다? 안 탑니다. 타지 않는 것을 무기질 보온재. 즉, 유기질 보온재는 썩는 것이고, 무기질 보온재는 썩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질 보온재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무기질 보온재 타느냐, 썩느냐를 따져보면, 기포성 수지 탑니다. 성면 안 타고 앞면 안 타고 규조토 타지 않습니다. 재질에 의한 분류 꼭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온재 피복 중 유기질 피복재가 아닌 것은 유기질 타는 것이 아닌 것은 콜크 탑니다. 기포성 수지 탑니다. 펠트 이거는 양털이거든요. 양털 탑니다. 앞면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저희는 땡큐 합니다. 축구선수 안정환이가 맨 땡큐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땡큐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방동 피복을 하지 않는 관은 급수관, 통기관, 전기관, 배수관 중에서 급수, 전기, 배수는
물에 따라서 온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바깥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피복을 하고요. 통기관은 그 안에 공기만 흐릅니다. 그래서 통기관은 피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보온재 사용 온도에 따라서는 저온, 고온, 상온, 고온, 이렇게 나눠서 사용 방법을 쓰는데요. 우리가 저온재에서는 타지 않는, 썩지 않은 유기질 보온재를 쓰고요. 상온에는 유리솜과 성면 안면을 사용합니다. 고온에는 칼슘, 팽창 질석, 이렇게 보온재 중에서 저온용에는 유기질 보온재, 고온용에는 규산칼슘, 팽창질석을 사용한다라고 암기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문제풀이와 이해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비 조건은 열전도율이 작을 것, 흡수성이 적을 것, 물 먹으면 보온성능 떨어집니다. 강도를 가질 것, 시공성이 좋을 것, 부피도 작고 밀도도 작을 것, 경제적일 것, 시공도 유리할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재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열전도율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비중, 밀도 작을 것, 어느 정도 강도가 있을 것, 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판상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 소정의 두께의 보존판을 철사로 묶어서 밀착시킨다. 보온재의 두께가 다음 중 어느 정도가 넘을 경우 가능한 두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는가 하면 75mm가 넘으면 한 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장으로 나눠서 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m 보온재다. 그러면 50mm, 50mm 두 겹을 나눠서 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온재 시공 방법에 대해서 조금 화면을 더 키워 드리고요. 여러분한테 읽을 시간을 1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보호막 몇 미리? 25mm마다 70도 이상 건조돼서 2차 시공, 75mm 넘으면 두 층으로 시공하고 고온부에 접촉할 때도 2층으로 시공합니다. 내열성이 우수한 재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재 개요, 보온재 열전도율에 미치는 요소, 온도가 상승하면 열전도율이 커집니다. 밀도가 커지면 열전도율이 커집니다. 밀도가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피도 작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흡수성이 증가하면 열전도율이 커집니다. 기공, 공기의 구멍을 말하는데 공기 구멍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작으면서 일정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균일한 게 가장 좋습니다. 보온재의 종류 및 특징은 재료별로 종류 및 특징을 한 가지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보온재 중에서 펠트는 양모, 동물의 털을 펠트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4, 60도까지 가능하며 아스팔트 방습을 했을 때는 60도까지 가능합니다. 공면 시공에 유리하 편리하고 열전도율 0.05, 사용 온도는 100도씨합니다. 100도씨 넘어가면 타는 냄새 나는 거죠. 100도씨도 타는 냄새 납니다.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재 열전도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비중이 작으면 열전도율이 작아집니다. 맞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전도율이 커집니다. 비중과 열전도율은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다 읽어보면, 답을 다 읽어보더라도 두 개 중에 한 개는 답이겠네요. 수분을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열전도율은 커집니다. 밀도가 커지면 열전도율은 커집니다. 밀도와 비중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온재 종류 중에서 콜크, 나무 껍질로 만든 것을 콜크라고 하죠. 지금은 콜크 보온재는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주 뚜껑 정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콜크로 인테리어는 합니다. 근데 보온재로 요즘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액체 및 기체를 침투시키지 않아서 보온재를 우수합니다. 펌프 등 보냉용 재료에 많이 사용합니다. 아스팔트 접착하시면 타나콜크라고 합니다. 열전도를 0.049, 앞에서 본 필터하고 비슷합니다. 사용 온도는 130도, 100도 정도까지 사용밖에 안 합니다. 기포성 수지는 우리가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거죠. 다공질 재료로 만든 거고 흡수성은 거의 없습니다. 부품성이 풍부하며 부품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방로, 방제로 사용을 합니다. 텍스, 톱밥, 목재, 펄프를 사용해서 텍스류로 사용한 겁니다. 거의 0.05 정도 수준에서 유기질 보온재는 사용이 되고 사용 온도는 150도 이하, 100도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무기질 보온재가 더 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무기질 보온재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면은 400도 이하에 사용합니다. 열전도율 0.65, 400도에 사용하고 0.65, 잘 타지 않습니다. 앞면, 돌가루로 만든 면입니다. 그래서 0.048, 다른 아까 유기질 보온재보다 약간 낮고 안전온도 400도, 앞면, 성면 비슷합니다. 규조토, 흙으로 만들었고 500도 이하입니다. 다른 것은 400도였고 규조토는 500도입니다. 얘는 어디에 쓴다? 보일러 노벽에 보온용으로 사용합니다. 보일러 노벽에 진동이 있으면 흙이니까 떨어져 버립니다. 열 전도율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약 0.09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0.05 이하, 특히 앞면은 0.48까지 나옵니다만은 안전 온도 몇 도? 500도 규조토 500도씨입니다. 유리섬유, 고온으로 유리를 가공해서 고압으로 불어내면 유리가 섬유화됩니다. 그래서 만든 거 유리섬유는 0.05 정도로 유기질 보온재와 비슷한 성능을 지니는데 안전온도는 350도입니다. 방수처리 하면 600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방수처리. 물을 먹으면 보온재 성능이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방수처리 안팎을 다 쓰면 60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산 마그네슘, 조개 껍데기에 해당되는 성분이죠. 조개 껍데기 탄산 마그네슘은 탄산 마그네슘 85%와 성면 15%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열전도율은 0.07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안전 사용 온도가 250도. 가장 높이 사용하는 할 수 있는 온도가 뭐였죠? 규조토였다. 규조토는 흔들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가장 높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 문제. 다른 보온재에 비하여 단열 효과가 낮고 다 두껍게 사용해야 되는데 500도 이하. 뭐죠? 500도는 규조토 보온재 문제를, 기출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섬유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짧은 섬유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단열재. 유리 하면 유리섬유죠. 몇 도? 사용 온도 몇 도? 350도. 350도입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탄력 있는 두루마리의 매트 형태로 만든 제품도 있으며 단열 효과도 우수하며 보온력이 뛰어나고 단열재와 산업용으로 흡음재로 하는 것은 뭐죠? 유리섬유, 그라스울입니다. 방송국에 흡음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매트로 사용하고 허브미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온도 몇 도? 350도 유리 섬유로 만든 것이 그라스 울입니다. 탄산마그네슘에 대해서 탄산마그네슘 보온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탄산마그네슘은 몇 도? 250도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무기질 보온제 맞습니다. 습기가 많은 옥에 사용하고요. 마그네슘 85%, 성면 15%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온도에 대해서 보온제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고 시공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온제 온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 문제로 많이 형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산 칼슘. 칼슘입니다. 칼슘. 규산, 성면, 앞면을 결정하여 만든 것이고요. 공업용에 많이 사용되고 사용 온도는 몇 도? 650도에 사용됩니다. 규산 칼슘의 사용 온도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잘 않습니다. 출제자들이 그 규산 칼슘의 보온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플랜트스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보온제가 규산 칼슘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기질 보온제 중에서 이제 스티로폼 화학 제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 제품은 온도에 취약합니다. 온도에 화기에 약합니다. 예. 열전도율은 가장 좋죠. 0.03. 예. 0.03. 우리가 샌드위치 파넬에 쓰이는 것들도 스티로폼, 우레탄 폼 등을 쓰는데 열전도율이 0.03 정도 된다. 다른 유기질 보온은 0.05였습니다. 0.05. 무기질 보온 중에 더 심한 것들은 0.5가 넘어갔던 무기질 보온제가 열전도율이 커서 보온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용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무기질 보온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온도가 낮다라면 스티로폼 보온제를 사용합니다. 사용 온도가 85도 정도입니다. 100도 스팀에도 잘 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도가 넘어가면 스티로폼 대신 그라스울 보온제를 씁니다. 실리카 파이버, 세라믹 파이버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탄산 그라스 울로부터 섬유를 처리합니다. 열전도율은 0.035까지도 나오는데요. 온도는 몇 도? 1000도가 넘어가는 온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실리카 파이버, 세라믹 파이버입니다. 세라믹 보온제란 이야기입니다. 금속질 보온제로 넘어가면 알루미늄 박판, 우리 어릴 때 들고 다니는 보온병에 은박칠을 하는 알루미늄 박판, 박판의 공기 두께가 100mm 이하일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우리 어디 가장 많이 쓰죠? 피크닉 가면 돗자리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알루미늄 박이 들어있는 금속질 보온제를 아주 가볍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